안녕하십니까, 청산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오행, 음양, 오행에 대해서 뭐 생성 과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수없이 많은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태양이라는 거대한 행성, 그러니까 태양에서 발산되는, 여기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이거를 이제 천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천기일양이라고 보면, 태양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잖아요. 이게 밝게 빛나는 기운이니까 그 양을 받아서 다른 어떤 기운이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행. 5개의 기운은 목, 화, 토, 금, 수 해서 요거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오행이 지구에 비춰질 때, 거기에서 오행의 어떤 기운이 생겨요. 이거는 태양을 양이라고 보고 지구에서 생성되는 오행의 기운을, 이거를 지구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그래서 지기일음과 천기일양이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의 기운들이 다시 생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의 사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태어났냐, 이게 사주팔자를 결정짓는 이 오행인데, 이게 기운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어떤 사주를 가지고 어떤 기운을 많이 받으면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 그 다음에 성격, 이런 운명,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두 번째 보면 계절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봄이 오고, 그다음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여름이 오고, 다음에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가을이 오고, 그다음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겨울이 오는, 이거는 자연의 어떤 순환 법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봄의 기운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쪽이지만 여기는 봄의 기운, 그죠? 여기는 이제 어떤 목의 기운이 강해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이고, 이거는 여름의 기운, 여기는 화의 기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쪽이고, 이건 가을의 기운, 이게 아닌데, 동이잖아. 가을의 기운이 강해지고, 여기는 금의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겨울의 기운 강해지고, 이건 수의 기운,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오행에도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은 동쪽, 화는 남쪽, 그 다음에 이 토의 기운은 중앙이에요. 중앙. 그리고 금은 서쪽, 수는 북쪽.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은 오행으로 분류를 해보면, 동해안이 강원도 지역, 이쪽은 목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방향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는 화의 기운, 그리고 서울, 경기, 충청은 토에 해당이 되고, 인천, 서해안 지역은 금의 기운이 해당되고, 북쪽 지방은 수에 해당된다. 자, 오행에도 색깔이 있다. 오행의 색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
동쪽의 기운은 푸른색, 청색이죠. 푸른색. 그다음에 여름은 남색, 빨간색, 붉은색. 그다음에 서쪽은 하얀색, 흰색. 북쪽은 검정색.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럼 토의 기운은 노란색. 황색. 그리고 오행은 우리 몸에도 존재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를 나타내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오행으로 구별을 하면 간하고 쓸개는 목의 기운이야. 목의 기운. 그래서 이게 음양 오행 안에서 한의학도 나온 거예요 다. 그다음에 심장 소장은 붉은색, 장기는 화의 기운. 그다음에 비장 위장은 토의 기운. 그다음에 폐하고 대장은 금의 기운이고 신장 방광은 수의 기운이에요. 비뇨기에 관계되는 거는 수의 기운이고. 사주팔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주팔자하고 맞아. 이제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주에 남자의 사주에 수의 기운이 약하면 신장하고 방광이 약하잖아. 그럼 정력이 약해. 아,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오행에도 우리 몸 속에는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소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금이 네. 많은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는 어디가 나쁜 거예요? 금이 많은 사람? 네, 금이 많다고? 네. 거기 사주에 있는데? 금이 네? 금이 많으면 사주에 금이 많아요. 폐하고 대장이 안 좋잖아. 금이 많으면. 그럼 색깔은? 노란색이요? 색깔은 흰색이죠. 금이 많다며. 네. 그래서 여자들이 사주에 금이 많으면 네. 대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겠지. 과유불급. 사주는 무조건 명심을 해야 돼. 과유불급.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는. 그래서 금의 기운이 만약에 많으면 네. 폐하고 대장이 안 좋겠지. 네. 화가 많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폐가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담배를 피면 확 안 피면 되겠네. 좋을까? 안 되겠네. 그러면은 빨간색이 많은 사람은 어디가 나빠요? 잠깐만 여기 좀 다 해보고요. 네. 근데 대장 기능이 또 안 좋겠지.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장이라는 건 뭐야? 소화기관이잖아. 네. 결국에는 음식물을 다 흡수하고 나중에는 항문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장이 안 좋으면 변비. 이게 생긴다니까. 변비가. 네. 그리고 또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 색깔별로 뭐 화가 많은 사람은 무슨 병이 알려주세요. 생길 것이고 이런 걸 좀 해서 뽑아주시면 더 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행에도 우리 몸에 존재를 하니까 칠판에 써주세요. 저희가 쓸게요. 아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우리 몸에는 오행이 다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막말로 목의 기운이 너무 많아. 네. 이게 없어도 문제인데 아, 없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죠. 그 사주라는 거는 없는 거는 더해서 채워주고 많은 거는 설기시켜서 빼주는 거야. 그 우리 사주팔자를 감명을 할 때도 요런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넘치는 거잖아. 넘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내. 막말로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더 내면 심장이 그 욱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다 심장마비로 뒤진다니까. 목이 많은 사람은요? 일단 화부터.
하나씩 천천히 하면 안 아니 될까요? 선생님 거기 또 목을 쓰셨으니까. 일단은 목이 많은 사람들은 간하고 쓸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술을 안 먹는데 저는 간암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 아, 그치? 네. 술, 담배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목의 기운이 많으니까 간이 안 좋아. 아, 간 쓸개가 없다니까. 아, 네. 간은 썩고 쓸개는 진짜. 썩어요. 멍이 드는 거지. 이게 쓸개 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사주에 어떤 거 기운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 어떤 앞으로 미래의 어떤 병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질문이요. 목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없는 사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왜? 이 역할을 못 하잖아. 내 사주에 목의 기운이 없어. 목의 기운이 없는데 없으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는 기운이 있어야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우리 몸에 다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주는 항상 중용을 지키는 거 중용. 근데 이 중용이라는 게 말이 쉽지 완벽하게 이 중용을 갖추고 있는 사주는 극히 드물다는 거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넘치던 어느 쪽이 한쪽이 부족하던 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한의학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목화토금수에서. 당신은 간이 안 좋으니까 아니 목의 기운이 없으니까 그걸 북돋아 줄 수 있는 약을 짓고 그 다음에 음식을 거기에 쓰고 음식을 그런 음식 위주로 먹고 그죠? 네. 과한데 만약에 비위가 비장 위장 토의 기운이죠. 잠깐만 있어봐. 화, 토. 토를 먼저 하는데 토는 비장하고 위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많거나 적었을 때 토의 기운이 많거나 적었을 때 비장하고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약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단을 짜면 병이 생겨. 육식보다는 채식이 소화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토의 기운이 강하거나 적은 사람들은 이 식단 자체도 채식 위주, 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화의 기운은 뭐예요? 화는 욱하는 성질. 심장 소장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보통 사람 욱하는 거하고 다른다니까. 이게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나 같은 경우도 화의 기운이 사주에 많죠. 내가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아요.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나도. 욱하시면 안 되겠네 선생님. 나도. 욱하면 안 되죠. 저도 만나요. 자,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어디에 있어? 폐, 네. 그 다음에 대장. 금 기운이 많은 사람이 폐를 잘 다쳐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늑막염이라는 게 있어. 늑막염. 폐에 물이 차는 병이죠. 근데 이게 금 기운이 많은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 이 늑막염에 잘 걸리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찬다고 문제가 생겨요. 폐렴도 걸리겠네요. 폐렴도 걸리고 폐암도 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 기운인데 쓸 데가 없네. 수의 기운은 방광. 그죠? 그다음에 신장. 신장하고 방광은 어찌됐든 소변 나쁜 거를 걸러주는 기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로 따지면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정력이 일단은 강한 사람이 별로 없다. 여자는요? 여자는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궁. 요실금이 이른 나이에 생긴다거나 자궁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방광, 신장 안에. 그래서 병증도
이 오행을 잘 알고 내 사주팔자를 알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양 오행 안에 다 저기가 한의학도 이 안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는데 조금 오행의 기본적인 것만 좀 더 알아보고 조금 길어져도 돼요. 찍어도. 그리고 오행에는 또 맛이 있어. 맛. 신맛. 목의 기운은 신맛이 신맛. 시큼한 신맛. 산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화의 기운은 매운맛. 쓴맛.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단맛.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매운맛.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은 짠맛. 짠. 이거는 목의 기운은 왜 신맛이 나냐면 나무 껍질 같은 데에서 보면 그 기운 자체가 신맛이 나. 나무 껍질에서는. 그래서 목의 기운은 조금 신맛이 나는 거고 화 이게 탄 거니까 그죠? 불이니까 쓴맛이 나고 흙은 단맛이 난다고 표현을 해. 흙에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매운맛이고 수는 어차피 소금은 물에서 나오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임신한 여자들이 신 거 많이 먹고 싶다고 하죠. 임신 안 해봐갖고. 많이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를 키워야 되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애기한테는 좋은 걸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간이 역할이 커져. 근데 실제로도 보면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간땡이가 좀 커지는 것 같아. 응? 뭔 말이래요? 그래. 이거 뭔 말이냐고? 네. 임신했는데 간땡이가 보면 병원 가야지. 그래서 신 걸 자꾸 찾게 된다고. 간땡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간땡이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간땡이. 신 것을 많이 찾는 거야. 왜? 간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은 왜 간의 역할하고 무슨 상관? 임신한 거 태아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간의 역할이라고. 아. 물론 해독이나 뭐 이런 역할도 있지만 왜 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한테 내가 먹은 영양분을 공급을 하잖아. 그게 간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간의 역할이라고. 음. 그래서 임신 중에는 신 것을 많이 찾는다. 그리고 심하게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는 입이 쓰잖아. 그럴 때 열을 많이 내니까 화의 기운이 북돋아 올라오니까 그건 이제 심장이 과열을 했기 때문에 입이 쓴 거야. 그리고 7번째, 오행의 음양을 구분할 때 여자를 음이라고 하고 뭐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태양이 양이고 지구는 음이고 7번째 7번 낮을 양이라고 하고 밤은 음이고 뭐 요건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고 이처럼 우주 자연계나 사람은 물론 하찮은 동물에까지 음양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화합할 때 만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원리도 이 음양의 원리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역은 바로 이런 음양의 조화를 64궤, 괴자의 궤 64궤로 나눈 것이며 오행에다가 음양을 넣어서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와 인간의 운명을 밝혀보는 학문이 음양 오행학,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역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사주학이다, 운명학이다, 뭐 명리학, 추명학 이렇게 각자 이름을 달리해서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음양오행은 이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잠깐 끊어봐.